24년 생물 기출 해설 네 번째 문제 24번입니다. 문제 지문 잠깐 보시면 24번 골수에서 자가 반응성을 가진 미성숙 비세포가 죽게 되는 과정으로 옳은 것은 1번 동형전환, 2번 세포괴사, 3번 양성선택, 4번 보채 활성화, 5번 세포 자멸사. 사실 이 문제는 흔하게 접하지 않는 용어들이 좀 많이 나와서 내용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문제가 세포가 죽게 되는 과정이라고 표현이 됐잖아요. 근데 선택 지문 보시면 동형전환, 보채 활성화, 양성선택은 사실 세포가 죽는다는 의미일 가능성이 낮죠. 그래서 생물적인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도 2번 세포 괴사나 5번 세포 자멸사라고 추정을 할 수 있는데 세포가 스스로 죽는 거기 때문에 5번 세포 자멸사를 찍을 수 있는 문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국어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높다고 볼 수는 없고요. 지금 용어에 문제가 있긴 한데 에이팝토시스는 한국어로 보통 세포 사멸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죠. 그리고 수년 전에 기출문제에서도 세포 사멸이라고 표현이 됐는데 이번엔 또 세포 자멸사라는 용어를 썼어요. 어찌됐든 스스로 죽는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 세포 사멸은 생물에서 기출문제가 한 문제 나오긴 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서 대부분 공부를 하셨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세포 사멸과 세포 괴사의 차이는 수험생이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고 그걸 기준으로 한다면 사실 난이도 하에 가깝죠. 그래서 난이도 하나, 중하 정도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았는데 지금 이건 면역학에 관련된 내용이죠. 근데 면역학 한 16년치 기출들을 보시면 한 4문제 정도가 출제가 됐어요. 근데 면역학은 좀 문제들이 난이도가 높고 맞추기 쉽지는 않지만 면역학의 어떤 부분이 강조돼서 나오는지는 대충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세포의 종류에 대해서 주로 물어보고 그다음에 항체 종류에 대해서 대부분 물어봤어요. 근데 이 문제까지 하면 15년간 한 5문제가 나온 건데 출제 빈도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면역학에서도 어떤 부분이 나오는지 난이도가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대충 결정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인체생리학의 경우는 출제 경향을 보면 사실 중구난방으로 출제가 돼서 완벽하게 대비하기 힘든데 면역학은 어느 정도 고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가능하면 좀 필요한 부분 잘 준비하셔서 맞추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기존의 면역학 문제하고 이 문제의 차이점은 새로운 용어가 대거 등장했다는 거예요. 근데 기존의 네 문제에서 필요한 부분을 충분히 물어봤기 때문에 앞으로 면역학에서 출제가 되면 좀 새로운 부분을 출제할 가능성이 높죠. 근데 여기 새로 등장한 용어들이 그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용어들이 일부는 난이도가 상당히 높지만 대부분은 여러분들이 기본서에서 공부하시고 나면 그 다음 단계 정도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여기에 있는 지문들 중에서 그 내용을 이번 문제에서는 선택 지문의 내용 자체를 자세히 물어보진 않았죠. 그렇지만 향후에 면역학 문제가 출제가 되면 선택 지문들에 대해서 내용을 자세히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크게 영역을 벗어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자료에 있는 내용 정도는 빠삭하게 공부하시는 게 현재 트렌드에 대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근데 난이도는 낮지만 새로운 용어들에 대해서 설명하면 해설이 자료 양도 적지 않고 해설도 좀 만만치는 않습니다. 좀 길어질 것 같고요. 자, 일단 문제의 답은 5번 세포 자멸사입니다. 세포 사멸 에이팝토시스죠. 자가 반응성이라는 거는 나중에 보시겠지만 면역학에서 안 좋은 거예요. 자가 면역 질환을 일으킬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항체가
내 스스로의 물질, 내 몸의 물질을 공격하는 거기 때문에 자가 반응성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가 반응성을 가진 B세포는 스스로 자살을 하는 과정인 세포사멸, 세포자멸사, 에이팝토시스를 거치게 됩니다. 그게 5번 답이고요. 세포 계산은 아시겠지만 얘는 자살의 개념이 아니라 타살의 개념이죠. 세포가 뭐 영양물질이 부족하다든가 아니면은 뜨거운 열원에 노출되거나 아니면 화학물질 같은 독극물에 노출이 돼서 자신은 살아남아야 되지만 외부 환경 변화에 의해서 죽게 되는 게 세포 괴사죠. 그러니까 뭐 좀 끔찍한 얘기지만 뭐 다리 같은 부분에 총을 맞거나 칼로 베어서 지혈을 해도 피가 잘 공급이 안 된다. 그래서 뭐 발 쪽에 피가 제대로 안 가면 발에 있는 세포들이 혈액이 오지 않으니까 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 못 받아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발이 썩으면 잘라내는 경우 뭐 영화에 많이 나오죠. 그게 괴사입니다. 그래서 괴사는 타살 개념이고 세포사멸 에이팝토시스는 자살 개념이다. 뭐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자, 기초적인 이론을 좀 먼저 보셔야 되는데 그 전에 좀 더 그림을 자세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측에 항체의 구조 부분이 나와 있는데 이제 항체에 대해서 좀 자세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구조까지 이 그림을 그릴 정도는 아니지만 잘 봐두셔야 되고요. 항체는 아시겠지만 Y자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항체는 4개의 체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가운데는 긴 체인이죠. 얘를 헤비 체인이라고 합니다. 헤비 체인. 바깥쪽에 2개는 짧죠. 라이트 체인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위쪽은 여기 특정한 모양이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는 항체마다 모양이 다릅니다. 3차원 입체 구조가 다르고 여기가 항원의 특정한 3차원 입체 구조에 상부적으로 딱 맞는 구조를 가져서 항원에 정확하게 결합하는 부위예요. 여기는 항체의 종류마다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variable 하다고 합니다. 모양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근데 이 아래쪽은 보시면 C라고 되어 있죠. C는 constant예요. 항체의 종류가 바뀌어도 이 아랫부분 C로 표시된 부분은 다 모양이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사이사이에 이황화 결합으로 연결되어 있다. 뭐 어느 부분에 이황화 결합이 있다까지 몰라도 되실 것 같고 이황화 결합으로 연결된다까지는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 알파벳으로 이렇게 C, L, H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다 쓰실 필요는 없는데 혹시 그림으로 나오면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독은 해야 되죠. 여기 H는 헤비 체인을 말하는 겁니다. 긴 체인. 그 다음에 여기 L은 라이트 체인, 짧은 체인을 말하는 거죠. V는 말씀드렸듯이 variable region이라서 모양이 항체마다 다르고 항원에 맞춰서 모양을 갖고 있는 부분이고 C라고 표시된 부분은 다 컨스턴트, 모든 항체가 동일한 형태를 갖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항원에 정확하게 결합하는 부위는 여기 동그라미 진 부분, 그리고 Y자형이라서 2군데 존재하죠. 그 다음에 이 항체를 구분할 때는 FAB라는 부분하고 FC라는 부분으로 나뉘어요. 뭐 정확히는 모르셔도 되는데 FC는 Constant Fragment, 그러니까 모양이 일정한 부위란 뜻이죠. 그 다음에 FAB는 Antigen Binding Fragment, 엔티젠이 항원이죠. 병원체, 뭐 바이러스나 세포의 표면 같은 걸 말하는 거죠. 항원에 결합하는 부위란 뜻입니다. FAB나 FC란 약어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식별은 할 수 있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항체 구조에 대해서 좀 자세히 보신 거고요. 자, 우측 그림도 먼저 보시면 자, 후천성 면역에서 중요한 세포는 B세포와 T세포가 있죠. 그 중에 B세포는 항체를 만들어서 방어를 합니다. 근데 항체라는 건 저도 일반 생물학을 공부하기 전에는 이제 항원은 병원체를 생각하시면 돼요. 대표적으로 바이러스와 세균이죠. 그 바이러스와 세균이 사람 몸에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딱 결합할 수 있는 항체를 생성을 해서 공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항원이 들어오면 그 항원의 모양에 맞추어서 항체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고요. 이건 캠벨 같은 대학 일반 생물학에도 상당히 자세히 나오는 부분인데, 항원에 맞춰서 항체가 생성이 되는 게 아니고, 항체는 어릴 때 굉장히 많은 종류를 만들어 놓습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일 때 항체 거의 1억 종류에 가까운 항체를 준비를 합니다. 항원이 들어오든 말든 나중에 어떤 항원이 들어오든 대비할 수 있도록 10의 제 기억에 10의 7승이었던 것 같아요. 정확한 수치는 모르셔도 되는데, 그러니까 1억 개의 항체를, 모양이 다른 항체들을 만들 수 있도록 어린 시절에 준비를 합니다. 그 얘기는 하나의 비세포는 한 가지 모양의 항체를 만들기 때문에 1억 가지 종류에 가까운 비세포들을 미리 만들어 놓는다는 뜻이죠. 그 방식이 우측 그림의 유전자 재조합입니다. 자, 항체를 만드는 비세포의 핵 내부에 염색체가 있겠죠. 그 중에 그 항체를 만든 유전자가 있습니다. 유전자는 V 유전자, V진하고 D진하고 J진하고 C진 네 가지예요. V는 variable, 다양하다는 뜻이죠. D는 divergent, 얘도 다양하다는 뜻이죠. J는 joining, 연결하는 V라는 뜻이고, C는 아까 보신 constant예요. 근데 V도 개수가, 유전자가 굉장히 종류가 많고, D도 개수가 종류가 많고, J도 개수가 많습니다. 근데 내가 어떤 특정 B세포예요. 그러면 나는 V 유전자 500개 중에서 327번 선택하고 나머지는 다 버릴 거야 라고 어릴 시절에 결정을 합니다. D가 뭐 200개 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나는 72번 D를 선택하고 나머지는 다 버릴 거야. J는 50개 있다 그러면 나는 50개 35번 선택하고 나머지는 버릴 거야 라고 딱 V진, D진, J진 중에 하나씩만을 선택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그림이고요. 이 그림에서는 이 B세포가 V 중에 2번, D 중에 2번, J 중에 4번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있는 것들은 다 잘라서 날려버려요. 제거해버립니다. 그러면 V 2번, D 2번, J 4번이 남습니다. 그러면 이 B세포는 다른 V 유전자나 D 유전자를 날려버렸기 때문에 2, 4, 이 조합만 발현을 시켜서 특정 모양의 항체만을 만들 수 있어요. 나 2번 선택 안 하고 5번 선택할 걸 그랬네. 돌아가지 못합니다. 이미 결정이 된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B세포들은 유전자 재조합을 해서 VD, J진 중에 한 가지씩만 선택을 해요. 선택 과정은 랜덤이죠. 무작위적이에요. 그 과정을 통해서 특정 모양의 항체를 만들 수 있고, 그런 B세포들이 선택이 다 다르기 때문에 거의 1억 종류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웬만한 항체가 들어왔을 때 그 항체를 검사를 해서 모양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 항원, 바이러스나 세균이죠. 항원이 몸 안에 들어왔을 때 그 항원의 모양을 검사를 해서 이 항원에 정확하게 결합할 수 있는 항체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정확히는 그 항체를 만들 수 있는 B세포를 찾아내요. 그래서 면역체계는 그 B세포한테 힘을 실어줘서 대량으로 증식하게 하고, B세포의 경우는 형질세포, 플라즈마셀로 전투형 세포로 전환이 되죠. 그래서 대량으로 항체를 만들어서 특정 바이러스가 몸 안에 대량 증식했을 때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특정 세균도 마찬가지죠.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항체 생성 과정은 항원이 들어오면 그 모양에 맞춰서 항체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원래 1년의 세트, 1억 종에 가까운 항체들을 준비를 해놨다가 특정 항원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항체, 다시 말해서 항원에 대응할 수 있는 항체를 만들 수 있는 B세포를 찾아내서 선택을 해서 걔를 증식시키고 힘을 실어줘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거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좀 어렵지만 일반 생물학에도 명확히 설명이 돼 있고 향후 관련된 지문들이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자, 설명도 좀 보셔야 되는데, 잠깐 보시면 성숙한 B세포는 항체를 생성하는 능력이 있다. 알죠? B세포들은 골수, 후천성 면역에서 중요한 세포는 두 가지 뭐죠? B세포, T세포입니다. B세포와 T세포는 어디서 태어나죠? 생성되죠?
B세포와 T세포는 모두 골수에서 태어납니다. 이유는 골수는 뼈 내부에 좀 젤리 형태나 액체 형태의 부분이에요. 근데 단단한 뼈로 보호되기 때문에 중요한 세포들이 골수에 숨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조혈모세포죠. 조혈모세포는 모세포예요. 엄마 세포예요. 그래서 적혈구도 만들 수 있고 백혈구도 만들 수 있고 백혈구에 포함되는 뭐 B세포, T세포 다 만들 수 있는 엄마 세포죠. 완전 줄기세포, 완전한 줄기세포는 아니에요. 줄기세포의 일종인데 줄기세포는 전 분화능을 갖는 줄기세포가 있습니다. 수정란 같은 거죠. 수정란은 그 세포 하나가 사람이란 개체가 될 수 있죠. 그다음에 수정란이 4세포기, 2번 세포 분열을 해서 4세포기가 됐다. 그럼 그 세포 하나하나를 떼면 각각 사람이란 개체가 될 수 있습니다. 전 분화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포는 몸 안의 모든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전 분화능을 가진 줄기세포고, 네, 아까 말씀드린 골수 내부에 존재하는 조혈모세포의 경우는 간세포나 뭐 뉴런세포 이런 걸 만들지는 못해요. 얘는 혈구세포,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이런 것들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종의 모세포죠. 자, 조혈모세포는 중요하기 때문에 골수 내부에 보호되어 있고, 그래서 거기서 세포 분열을 해서 뭐 적혈구를 만들 수도 있고 백혈구 중에 뭐 B세포, T세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B세포와 T세포는 골수에서 태어납니다. B세포는 골수에서 태어나고 골수에서 성숙 과정이 일어나요. 성숙 과정이라는 건 세포가 분화해서 특정 기능을 갖는 세포가 되는 게 분화죠. 그 분화의 마지막 단계를 보통 성숙 과정이라고 합니다. 성숙 과정이 끝나면 나는 어떤 기능을 하는 세포야 라고 정해지죠. 나는 간세포야, 나는 망막세포야, 나는 지금 B세포야, 아니면 나는 표피세포야, 이렇게 정해지게 되죠. 어찌됐든 성숙 과정이 골수, 본메로우죠. 본메로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B를 따서 B세포라는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자, 나머지는 그림에서 보신 부분이죠. 성숙 과정에서 유전자 재조합을 하게 되고, V 유전자 중에 하나, D, J 유전자 중에 하나씩만 선택을 해서 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V, D, J 조합에 의해서 특정한 구조의 항체를 만들고, 그 항체의 요 부분이 결정이 되는 거죠. V, D, J 조합에 의해서 요 부분이 특정한 3차원 입체 구조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상보적인 형태를 갖는 항원에만 결합하고 다른 항원에는 결합하지 못하는 항체를 만들게 되죠. 자, 여기까지 첫 번째 좀 중요한 포인트예요. 아까 강조했지만 B세포는 1년의 세트 약 1억 개 가까운 세트들이 만들어지는데 V, D, J 유전자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특정 형태의 항체만을 만들게 된다. 유전자 재조합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사람 몸의 모든 세포들은 다 같은 염색체를 갖고 있어요. DNA 서열이 다 동일하죠. 근데 가끔 예외가 있는데 이 B세포의 경우는 아주 특이한 예외죠. 사람 몸의 세포는 함부로 DNA 일부를 잘라버리지 않아요. 회복하기 힘들기도 하고 DNA가 손상되면 세포 자체의 생존이나 사람의 생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잘 안 하는데, B세포는 필요하기 때문에 유전자를 잘라버리는 재조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재조합을 했는데 다음 설명을 보시면 이 재조합은 무작위적이죠. 그래서 일부 B세포들은 셀프에 결합한 항체를 생성하게 됩니다. 자, 면역학에서는 셀프와 넌셀프, 여기 셀프와 반대말은 넌셀프죠. 넌셀프란 용어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셀프는 내 몸 안에 원래 가지고 있는 물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인 내가 갖고 있는 단백질, 탄수화물, 특정 물질들을 의미하고, 넌셀프는 외부에서 들어온 물질이죠.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건 바이러스나 세균 같은 병원체 물질을 말합니다. 그래서 셀프와 넌셀프로 구분을 하는데,
비세포가 만드는 항체는 넌셀프, 외부 물질을 공격하기 위해서 만들어져야 되죠. 근데 비세포들의 항체들은 이렇게 무작위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내 내부의 물질인 셀프에 결합하는 항체를 생성하기도 해요. 그러면 그 비세포는 살아남으면 위험하겠죠. 걔가 항체를 만들어내면 내 몸을 자꾸 공격합니다.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게 오토이뮨 디지즈, 자가 면역 질환이죠. 천식 같은 경우, 아니면 류머티즈 관절염, 아니면 일형 당뇨병의 경우에 이자의 베타세포를 면역세포가 공격을 해서 인슐린을 생성 못하게 하기도 하고요. 자, 이건 몸에 좋지 않은 현상이죠. 이거를 자가 반응성이라고 합니다. 자가 반응성 이제 향후에 중요한 용어가 될 수도 있죠. 자기 항원 반응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자가 반응성, 자기 항원 반응성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세포들은 이 자가 반응성을 갖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점검을 받고 자가 반응성을 가진 애들은 아쉽지만 너는 우리 몸을 공격하는 항체를 생성하니까 남들을 위해서 네가 자살을 해야 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비세포들은 세포 자멸사, 에이팝토시스 세포 사멸이죠. 스스로 자살을 하게 됩니다. 자, 또 한 가지 용어, 자기 관용도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봐두셔야 되는데, 수많은 비세포가 존재하지만 자기 물질에 결합한 항체를 생성하는 비세포를 제거할 수밖에 없죠. 세포 사멸을 통해서 죽게 만들죠. 이걸 자기 관용이라고 합니다. 자기 관용이라는 거는 면역 체계가 항체를 만들어서 공격을 하는 건 외부의 적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군대라고 생각을 해보죠. 이 군대는 아주 뛰어나요. 적들을 잘 죽이는데 자국민도 막 죽여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로봇 부대라고 하죠. 프로그램이 잘못돼서 사람은 다 죽입니다. 자국민도 다 죽여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프로그래밍을 다시 해서 자국민들은 죽이지 않도록 보호하도록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해져야 됩니다. 그게 자기 관용이라는 표현이에요. 셀프 탈러런스고 얘도 상당히 중요한 용어이기 때문에 이제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머지 용어 잠깐 보시면 아까 V, D, J, C는 다 보셨고, 아까 C 유전자는 항체에서 변하지 않는 부분을 만드는 유전자죠. 그 다음에 용어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데 에이팝토시스, 세포 사멸을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과거에는 세포 사멸로 기출됐는데 올해는 세포 자멸사라고 나왔죠. 찾아보시면 예정 세포사라는 용어도 써요. 다음에 또 이런 예상 못한 용어를 또 쓸지도 모르니까 봐두시고, 영어로 에이팝토시스나 어팝토시스라고 하는데 이 용어도 상당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용어들이 많지만 쭉 식별하실 수 있을 정도로 봐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해설이 상당히 길지만 향후에 또 면역학에서 출제하면 이 기출 문제가 뭔가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꼼꼼히 봐두시고요. 자, 그래서 지문을 다시 보시면 골수에서 죽게 되는 과정. 비세포는 골수에서 태어나서 골수에서 성숙하죠. 최종적으로 완전 분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는 것도 자가 반응성, 자신의 셀프 물질을 공격하는 비세포가 죽게 되는 것도 골수에서 죽게 됩니다. 맞는 표현이죠. 자가 반응성은 나 자신의 물질인 셀프에 결합하는 항체를 생성한다는 거죠. 그런 미성숙 비세포는 죽게 되는데 세포 자멸사에 의해서 죽게 되고, 답은 5번이죠. 말씀드렸듯이 세포 계산은 타살의 과정이죠. 독극물에 의해서 세포가 죽는 과정이고, 5번 쉽지만 보시겠습니다. 자, 5번 답이고요. 특정한 상황에서 스스로 죽는 기능을 갖고 있다. 그걸 세포 사멸, 세포 자멸사라고 한다. 자가 반응성을 가지면 자신의 물질을 공격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포 자멸사를 통해서 스스로 죽게 되죠. 자, 세포 사멸은 꽤 중요한 테마입니다. 그 세포가 스스로 죽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는 것도 생물학자들한테는 굉장히 놀라웠던 사실이라서 중요하고, 또 하나는 이 세포 사멸에 대해서
잘 연구를 하게 되면 강력한 항암제, 캔서, 암을 죽이는 약품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도가 계속 잔존한 용어이기 때문에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세포 사멸에 대해서는 이제 기본서에서도 공부하셔야 되고, 근데 좀 특징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시로서 잘 나오는 게 태아나 배아의 손가락, 발가락이 생성되는 과정은 세포 사멸에 의한 거죠. 그러니까 태아의 손가락은 이렇게 5개로 갈라져서 처음에 나오지 않죠. 그냥 넓적한 판 모양으로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 태아가 성숙해지면 이 손가락 사이사이에 세포들이 자살을 하죠. 세포 사멸. 그래서 손가락이 갈라지죠. 다음 올챙이의 꼬리. 개구리한테는 꼬리가 필요 없죠. 이 커다란 꼬리에 있는 세포들이 다 사멸을 합니다. 세포 사멸을 해서 영양 물질을 넘겨주고, 그러면 그 물질들을 이용해서 개구리가 되는 거죠. 세포 사멸의 예시이고, 세포 사멸에서 또 중요한 건 캐스페이즈, 효소죠. 자, 특정 세포가 캐스페이즈를 갖고 있는데 이 효소가 활성화되면 이 세포는 세포 사멸의 길을 걷게 돼서 자살을 하게 됩니다. 캐스페이즈도 언제든 질문화 될 수 있으니까 같이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답은 5번이죠. 해설이 너무 길어져서 나머지 해설은 끊어서 가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서는 이제 다른 틀린 선택 지문들에 대해서 향후에도 이제 내용을 묻는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